가끔 행복했고 자주 우울했던 나에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마음 한편이 공허했어.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 우울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니라 삶을 느끼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낸 나를 응원해.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무기력 우울 공허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소개한 저자 바바라 포어자머의 나이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도 한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해질 때 있잖아요. 문득 눈 뜨는 것조차 힘겨운 무기력이 삶을 덮칠 때,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늘할 때, 입을 옷을 고르는 일마저 버거울 때, 가끔 행복했고 자주 우울했던 이들에게 인생의 어둠을 기꺼이 껴안는 용기를 전합니다. 우울해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신도 나도 충분히 우울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 모두 우울에 굴복하지 말고 삶을 살아내자고.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살아낼 의미가 있다고. 저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위에 코끼리가 앉아있다고 표현합니다. 코끼리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어둠 속에 누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또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생각하면서 30년간 앓고 있는 우울증을 코끼리로 비유하며 우울과 무력감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고충과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침대 밖으로 나와 일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죠. 우울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울증에 대한 생각과 감정들이 그렇구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며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지금과는 또 다른 해결책을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낭독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임목차 부분을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 바바라 포어자머가 쓰고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편했습니다. 나에게는 우울증이 있다. 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내 상태는 좋지 않다. 15년 전만 해도 나는 이 중 어떤 문장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내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절대. 어쩌면 우울한 시기가 있고 상담은 받고 있을지언정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분명 곧 내 상태는 좋아질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 사실을 비밀로 해두기로 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나의 동장 카로처럼 반응했기 때문이다. 와인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그 친구에게 내 상태에 대해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 우울증 앓고 있어. 옆 테이블에 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말을 이어갔다. 몇 주 전부터는 약도 먹고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녀에게 처음 털어놓는 것이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고 가끔 와인을 마시러 가는 사이였다. 카로는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였는지 내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시간이 점차 흐르자 어느 순간 속마음을 이야기했다. 다른 친구인 한나도 우울증이 있다고 말했다고. 요즘은 누구에게나 흔히 있는 증상인 것 같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나를 찍어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꽤 눈에 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얘기하듯 다들 참을성이 없어진 건지 모두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는 건지 오늘날에는 누구나 정신적 질병을 상상하며 사는 건지를 묻고 싶은 것 같았다. 그런 선입견을 품은 건 카로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독일인 4명 중 1명은
한 번쯤 정신질환을 앓는다.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람은 수년째, 수십 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로 병가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2008년 이후부터 정신건강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병가의 원인이 되었다. 나의 감정에 충분한 공간을 내어줄 것. 가끔 행복했고 자주 우울했던 이들에게 전하는 가장 현실적인 조언.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하지만 우울증이라면 이를 받아들이고 병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 대부분은 이 상태가 일시적일 거라고, 잠시 컨디션이 안 좋을 뿐이라고 여긴다. 나의 아프고 아름다운 코끼리의 저자 바바라 포어자머 역시 자신의 우울증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불안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늘 다른 곳에서 찾았다. 이 남자만 설득하면, 이 시험만 통과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뭐뭐만 하면을 반복하는 것도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였다. 독일의 권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에서 촉망받는 정치기자로 활약하던 그는 2008년 예비선거부터 치열했던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커리어의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정작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야 했다. 자신의 우울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과도하게 일에 매달린 결과였다. 저자는 이를 계기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고 내면의 우울을 마주하게 된다. 여러 번의 입원과 치료를 거치고 나서야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버려두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슬픔, 분노 혹은 또 다른 감정이 터질 듯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할지는 개인마다 모두 다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채워버리거나 억누르는 대신 그 감정에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만들어지는 그 공간인데요. 예를 들면 정신과 의사 혹은 심리상담사를 찾아가서 내가 우울증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즉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흔히 우울증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행동, 사고, 감정 등이 과거 일련의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정신분석을 통해 우울증의 원인을 밝히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우울증을 알레르기나 천식처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알레르기나 천식이 생겼다고 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10여 년간 정신분석을 통해 과거에서 우울증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구타나 학대, 폭력, 방임에 노출된 적도 없었고 하다못해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이처럼 우울할 자격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정작 내면은 골물대로 골마가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골반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냥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인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독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잘못된 편견 때문에 자신처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기를 당부한다. 우울증은 명백한 질병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이나 명상으로는 나을 수 없고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뿐만 아니라 곁에 우울증을 앓는 이가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상담사에게 전화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완벽주의, 감염증후군, 번아웃. 현대인과 우울증의 관계. 독일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두 아이의 엄마 아내로서 저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나는 밖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어요. 라고 처절하게 고백한다.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내면에는 자기 혐오, 우울, 불안, 자살 충동으로 늘 가득 차 있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저널리스트로 그간 100건이 넘는 글을 발행해왔지만 여전히 기사를 제출할 때마다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상사가 오케이라고 말하고 나서야, 동료들의 칭찬을 듣고 나서야 안도한다. 매일 능숙하게 하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가면증후군 때문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절벽으로 몰고 간다. 저자 역시 사회 초년생 시절 인생 모토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였다. 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혹독하게 애를 써야만 했고 포기하는 대신 책 한 권을 더 읽고 전화 한 번을 더 하면서 성공할 때까지 매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한 상담사의 말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난 할 수 있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 심지어 오스트리아의 작가 크리스티네 뇌스틀링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은 없어요. 죽는 것,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 빼고는. 완벽하지 않은 삶이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내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래도 다 괜찮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저자의 고백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써온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줍니다. 나는 다만 조금 불안정할 뿐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렇지만 충분히 아름답다고. 우리나라에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자살률이 100% 이상 증가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이 정도로 급증한 건 우리나라뿐이다. 이런 수치는 과잉 진단과 치료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말해준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누구라도 손쉽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다. 바바라 포어 자머는 우울증을 외면했던 시기를 지나 본격적인 치료를 받고 난 뒤 삶이 180도 달라졌다. 무거운 코끼리에 짓눌렸던 아침은 한결 가벼워졌다. 약물 치료도 큰 도움이 되었다. 우울증이 악화되었던 시기는 약을 끊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제는 자살 충동이 커지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전문가에게 찾아가 다시 우울증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타이밍이라는 것도 안다. 포어 자머는 30여 년간 자신을 관통했던 우울증을 고스란히 이 책에 기록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로 살아가도 괜찮고 또 살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오히려 삶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전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진은 더욱 자세히 살펴보며 환자들은 몇 년 전, 몇십 년 전보다 자신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을 털어놓기 쉬워졌다.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일도 줄어들었다. 내 경험만 보아도 그렇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것이 사회적 발전이고 어떤 것이 나의 개인적 발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15년 전 나는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만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내 우울증을 털어놓았다. 우울증 때문에 처음으로 오랜 기간 병가를 내야 했을 때도 비밀로 했다.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병원 진료 예약을 했다거나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 우울증을 많은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지금은
나를 아는 모두가 내 우울증에 대해 알고 있다. 내 목에 우울한 여성이라고 적힌 간판이 달려 있어서가 아니다. 요즘은 우울증 때문에 회사에 나가지 못하면 동료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한다.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 이웃을 만나면 내가 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는지 설명해 준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라는 나의 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저도요. 라고 답한다. 요즘에는 와인을 마시기 위해 친구들과 모이면 모두가 자신의 상담사 이야기를 하나씩 해줄 정도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신질환자들의 대다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일부는 스스로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정신과 병동에서 진정제를 맞거나 학대를 받거나 감금될 것을 두려워한다. 많은 이들은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실제로 그 걱정은 현실이 되기도 한다. 심리치료와 정신의학이 성공하고 있음은 꾸준히 감소하는 자살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그 수가 반으로 줄었다. 매해 9천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상담실이나 정신과 병원을 수십 년째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다. 사실 이는 논리적인 얘기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점점 더 관대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상대로는 항상 이런 요구가 있어 왔다. 장차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의료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자리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항공사 저머닝스의 한 조종사가 자살 비행으로 여객기를 추락시켜 149명의 승객을 죽음으로 몰고 자신도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종석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거웠다. 해당 조종사가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예방적 조치는 질병을 앓는 조종사들이 질병을 숨기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천재 또는 범죄자, 가해자 또는 희생자, 이러한 고정관념만을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을 다루는 것은 많은 경우 동료나 이웃, 상사나 친구로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일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 이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그중 극소수뿐이다. 진단은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어서도 특권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 당사자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이해받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구분처럼 들리지만 실은 매우 간단하다. 상대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와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태연하게 대하면 된다. 사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우울한 기분을 느끼거나 산만하거나 의욕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울증을 앓든 말든 상관없이 이따금 좋지 않은 날들을 보낸다. 잠이 부족하거나 배우자와 싸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슬프거나 미래를 불안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가끔 다른 일을 불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평소만큼 많은 일을 해내지 못하기도 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당신은 우울증을 앓고 있으니 침대에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와 같이 면죄부를 발급해줘야 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악일 것이다. 우리는 그냥 가끔 산만하거나 게으르거나 심술궂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완전하다. 아파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의 원인이 사실 완벽주의이고 우리는 모두 긴장을 풀어야 하며 그러면 지금과 같이 많은 알력을 삼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거대하고 철학적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우울증은 하나의 질환이기에 명상으로 없앨 수 없다. 그럼에도 긴장을 이완하는 건 좋은 생각이다. 불완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용기를 내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휴가, 좋은 음식, 섹스, 껴안는 시간 등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라면 뭐든 더 많이 하라.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약과 혹은 상담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 큰 그룹이고 여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속해 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지도, 더 강하지도, 더 약하지도, 더 효율적이지도, 더 게으르지도, 더 똑똑하지도 않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질병을 성격의 한 측면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하나의 단면으로 말이다. 나는 늘 우울증에 대한 글을 쓰려면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질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수단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야 독자들에게 우울증 없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울증을 앓고 있고 대신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나는 내 질환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에 지배당하지도 않는다. 대신 내게는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때가 되면 나와 내 상담사 의사는 내게 무엇이 도움이 될지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증상이 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내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숨기려 하지 말고 드러내면서 해결을 하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